안녕하세요. 2023년 8월 25일 DMQA 오픈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주제는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디퓨전 모델 기반 에디팅 방법론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발표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진우이고요. 현재 DMQA 연구실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 아래 석사과정 재학 중입니다. 제 관심 연구 분야는 이미지 생성 모델, 특히 그 중에서도 디퓨전 모델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금일 세미나 내용은 우선 이미지 생성 모델과 이미지 에디팅 모델들에 대한 간략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그 뒤 디퓨전 모델의 간략한 작동 원리, 그리고 오늘 세미나의 핵심인 디퓨전 기반 에디팅 모델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생성 모델의 발전으로 저희는 상상하던 것을 현실로 구현해낼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성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제공하면 생성 모델은 이를 반영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프롬프트란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싶은지에 대한 정보 혹은 지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왼쪽 아래 예제에서 곰돌이 인형이 400m 수영대회 참가한 사진이라는 이런 문장이 주어졌는데, 이런 것이 이제 프롬프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왼쪽 예제는 이제 이미진이라는 생성 모델로 이제 생성한 이미지고요. 웰시코기가 초밥으로 만들어진 집 안에 살고 있는 이미지를 그려줘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사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상상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생성 모델은 저희가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것 역시 생성을 해내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의 경우 이제 2022년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서 미술대회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한 작품인데요. 해당 작품은 제이슨 알렌이라는 사람이 미드저니를 통해 생성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런 생성 모델의 놀라운 발전과 상상을 현실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생성 모델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미지 생성 모델은 연구와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게임, 디지털 아트, 뷰티, 마케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마텔이라는 장난감 제조업체는 장난감 자동차 핫휠의 신규 디자인 초기 단계부터 이미지 생성 모델을 활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클래식 자동차 모델을 컨버터블 자동차로 만들어주세요. 이러한 다양한 문구들을 입력함으로써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고 이로부터 디자인을 하는데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은 스노우의 AI 필터 역시 이러한 이미지 생성 모델의 활용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위치한 마동석님이 원래 사진을 AI 필터를 통해서 이제 편집을 하는 것인데요. 아래 그림처럼 본래 마동석님은 좀 진한 눈썹 그리고 두꺼운 쌍꺼풀을 이렇게 가지고 계셨지만 이제 AI 필터를 거치고 나면서 좀 더 부드러운 인상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되고요. 이런 과정을 저희가 이제 원본 이미지가 다른 형태의 이미지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과정을 이미지 편집이라고 부르고요. 네, 이러한 이미지 편집이 금일 세미나의 주제입니다. 현재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 디퓨전 모델은 우수한 성능을 보이면서 디퓨전 기반 에디팅 방법들이 대거 등장하였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 그리고 플러그 앤 플레이가 디퓨전 기반 에디팅 모델들로 제가 금일 소개드릴 논문인데요.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의자에 앉아있는 모자 쓴 고양이가 이제 의자에 앉아있는 모자 쓴 코끼리로 바꿔줘 라는 이제 저희가 프롬프트를 주게 되면은 고양이가 코끼리로만 이제 바뀌는, 혹은 이제 오른쪽 예시처럼 이제 스파이더맨이 금색 스파이더맨으로 만들어줘 하면은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에디팅을 하는 데 있어서 원본 이미지의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그 특정 객체의 형태를 바꾸거나 혹은 이제 이미지 전체의 등을 수정하는 게 저희는 이미지 에디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래 보이시는 그림은 이제 생성 모델의 역사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기존에는 VAE, GAN, 그리고 플로우 베이스 모델들이 주를 이뤘으나 2021년부터 달리, 글라이드,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등과 같은 모델들이 이제 대거 등장하면서 디퓨전 모델 기반들이 기존 모델들에 비해서 좀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에 따라 인기를 많이 끌고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에 나온 스테이블 디퓨전의 경우에는 코드를 공개함과 동시에 학습된 모델을 이제 대중들에게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디퓨전 모델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디퓨전 모델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제 원본 이미지, 이 귀여운 원본 강아지 이미지가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는 forward process라는 이 가우시안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더해줘서 완벽한 노이즈로 만드는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노이즈를 추가해서 이미지를 좀 뭉개는 그러한 이제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완벽한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다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을 저희는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포워드 프로세스와는 다르게 리버스 프로세스는 껴있는 노이즈들을 제거하면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게 되고요. 이때 리버스 프로세스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저희는 이 리버스 프로세스를 유닛을 통해서 각 시점에서 얼마만큼의 노이즈를 제거해야 될지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디퓨전 모델의 작동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퓨전 모델이 작동하는 간단한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해당 설문을 가지고 디퓨전 모델이 동작하는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한 관련 세미나들을 시청하고 오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 이렇게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 세미나는 디퓨전 모델이 근간이 되는 DDPM 그리고 DDIM 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세미나의 경우에는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 즉 디퓨전 모델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컨디션을 부여하나에 대한 방법론들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그리고 레이턴트 디퓨전 등에 대한 모델을 소개하는 세미나입니다. 네, 앞서 스테이블 디퓨전의 코드와 학습된 모델이 공개됨에 따라서 디퓨전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스테이블 디퓨전 역시 제가 이제 설명드릴 LDM, 즉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의 버전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 LDM이라는 모델을 소개하는 이유는 후에 제가 이제 소개할 이미지 에디팅 기법들이 이 LDM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디퓨전 모델은 아래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저희는 이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디퓨전 모델 혹은 이 디노이징 유닛을 통해서 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해내는 것을 학습을 하고, 샘플링 할 때 역시 이러한 원리로 이제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LDM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이듯이 저희는 이 인코더, 디코더로 이루어진 이 오토인코더 VQVA라는 오토인코더를 사용해서 픽셀 스페이스 상에서 작동하는 디퓨전 모델을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으로 옮겨서 이 연산량을 줄이게 됩니다. 또한 LDM의 경우에는 텍스트 이미지 신테시스, 즉 이러한 텍스트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를 반영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태스크를 수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이 LDM이란 모델은 아래 이 수식을 만족하도록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때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텍스트 입력으로 들어오는 이 컨디션을 반영하면서 노이즈를 예측을 잘 해라 라는 수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DM은 아래 그림처럼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이라는 사진을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실제 이런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는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우시안 노이즈가 있고, 그리고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이라는 이 텍스트 프롬프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클립 인베딩을 통해서 해당 텍스트는 이제 인베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디퓨전 모델에 들어갈 때 이 LDM의 경우에는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이게 크로스 어텐션이 존재해서 이 디노이징 해내는 과정에서 컨디션을 반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 이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사진이 나오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을 듣고 그럼 크로스 어텐션이 뭔지, 어떻게 작동되는 건지 조금 의아하실 텐데, 그 전에 이제 디퓨전 모델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퓨전 모델은 이런 유닛 구조를 갖고 있고, 이를 저희는 뭐 디노이징 유닛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 디노이징 유닛은 트랜스포머 블럭과 레지디얼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트랜스포머 블럭의 경우에는 셀프 어텐션, 그리고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지디얼 블럭에는 일반적으로 아시고 계시는 그런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하게 되고요. 네, 우선 그러면 이 셀프 어텐션은 뭐고 크로스 어텐션이 뭐냐?
우선 어텐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어텐션의 경우에는 전체를 보고 필요한 것에만 좀 집중을 하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때 셀프 어텐션의 경우에는 동일한 특징 벡터로부터 저희가 쿼리, 키, 밸류가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요. 크로스 어텐션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른 특징 벡터로부터 이제 쿼리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벡터로부터 이제 키 밸류가 나와서 이 쿼리와 키 밸류의 키 밸류를 추출한 특징 벡터가 다름을 의미합니다. 이때 디퓨전 모델에서의 이 셀프 어텐션은 이미지 특징들 간의 관계를 학습하게 되고요. 크로스 어텐션의 경우에는 이미지와 컨디션의 관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네, 크로스 어텐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크로스 어텐션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지와 컨디션의 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퓨전 모델에 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미지에서 쿼리가 나오고, 그리고 텍스트 입력으로부터, 즉 컨디션으로부터 키와 밸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저희는 이 쿼리와 이미지로부터 나온 쿼리와 그리고 텍스트 컨디션으로부터 나온 키 관계를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학습한 관계를 다시 이 밸류에 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각 단어가 이미지 어느 부분을 참조할지, 즉 생성해낼 때 이 각 단어가 이미지의 어느 부분을 참조할지에 대해 이렇게 정보를 학습할 수 있게 되고요. 이를 좀 간단한 예시로 나타내면, 이강인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전체적인 이강인 선수의 이런 모습을 담고 있고, 국가대표는 이런 유니폼의 정보를,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는 이 축구공의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디퓨전 모델은 내부적으로 이제 복잡한 구조를 갖고, 그 내부에는 레지듀얼 블럭, 셀프 어텐션, 그리고 크로스 어텐션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복잡한 구조 내에 이 레지듀얼 블럭, 셀프 어텐션, 그리고 크로스 어텐션의 피처들을 저희가 좀 조작한다면 어떨까? 라는 이제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생각에서 이제 좀 파생된 게 저는 이미지 에디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지 에디팅이 뭔지,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드릴 논문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모델은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 그리고 플러그 앤 플레이, 이 두 가지고요. 이 두 논문 모두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이미지를 편집하면서도 이 원본 이미지의 형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면서 사전 학습된 LDM을 사용하고요. 또한 이제 에디팅을 하는 과정에서 어텐션, 그리고 레지듀얼 블럭의 이제 피처들을 조정하여서 이 에디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모델 모두 이제 사용자가 텍스트로 원하는 바를 입력하면 에디팅을 해주는 그런 프롬프트 기반의 편집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드릴 논문은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 이미지 에디팅 with cross attention control입니다. 해당 논문은 구글 리서치와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이제 발표한 논문이고요. 아래 예시를 보면 이제 a photo of a cat riding a bicycle 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자동차로 바꿔줘라 하니까 이미지가 이 고양이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이 타고 있는 자전거만 이제 자동차로 이렇게 바꿔준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입력 프롬프트를 수정해서 이제 새로운 타겟 프롬프트를 이제 반영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고자 하는 게 이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 에디팅이라는 분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이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는 파인 튜닝, 그리고 학습이 필요 없는 에디팅 기법입니다. 이때 해당 논문은 제목에서 보이듯이 크로스 어텐션을 바탕으로 이제 에디팅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가 하고자 하는 에디팅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프롬프트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요. 의자에 앉아있는 모자 쓴 고양이가 저희가 원본 프롬프트라고 잡고, 의자에 앉아있는 모자 쓴 코끼리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생성해내고자 하는 그런 이제 편집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프롬프트라고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하면은, 해당 두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받아 생성을 해내는 이제 과정이 존재합니다. 이때 저희는 이 의자에 앉아있는 모자 쓴 고양이, 이 고양이가 이 코끼리로
바꾸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이제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과정에서 무언가 저희가 좀 조작을 해야 이러한 에디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에디팅 방법이 뭘지 이제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자들이 말하기론 이제 기존의 많은 이미지 에디팅 방법에서는 이제 에디팅할 부분을 따로 표시하는 이제 마스킹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저자들은 이러한 마스킹 방식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매우 번거롭고 실제 에디팅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미지의 형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저자들은 디퓨전 모델이 생성할 때 아래 그림처럼 가우시언 노이즈와 이제 컨디션을 받아 이제 생성을 하게 된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하고요. 즉 초기 시작하는 노이즈 값과 컨디션에 따라서 생성되는 이미지가 달라진다는 것에 저자들은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저자들은 좀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해당 실험은 이제 저희가 원본 프롬프트, 레몬 케이크라는 원본 프롬프트가 있을 때 이 레몬 케이크가 아닌 좀 다른 형태의 케이크, 치즈 케이크라든지 애플 케이크 이런 형태의 이제 케이크로 저희가 에디팅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제 고정된 시드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실제 코딩상에서 랜덤 시드를 이제 고정을 하게 되면은 랜덤 값을 뽑아도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즉 디퓨전 과정에서 레이턴트 가우시언이 항상 동일하다는 의미를 하고요. 이렇게 랜덤 시드를 줬을 때 이 레몬 케이크로 이미지를 생성해낸 이미지가 있고 이것을 저희가 이제 치즈 케이크라는 타겟 프롬프트로 이제 에디팅 하고자 합니다. 그때 이 랜덤 시드만 고정을 했을 때는 원본 이미지의 형태가 좀 뭉개지고 좀 다른 형태의 이제 케이크 나왔음을 볼 수 있고요. 위의 경우에는 이제 랜덤 시드도 고정을 하고 이제 크로스 어텐션 맵도 이제 고정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고정된 어텐션 맵이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이제 원본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과정 그리고 타겟 프롬프트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위 과정에는 이제 원본 프롬프트가 레몬 케이크이고 타겟 프롬프트가 이제 치즈 케이크라고 한다면 이 치즈 케이크를 생성해내는 것과 이 레몬 케이크를 생성해내는 이 디퓨전 과정에서 모두 이 레몬 케이크의 어텐션 맵을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레몬 케이크의 형태가 이 레몬 케이크 원본 케이크의 형태들이 이게 치즈 케이크로 편집을 하든 애플 케이크로 바꾸던 항상 동일한 케이크 형태가 나오고 이제 위에 층만 좀 바뀌어서 치즈의 모양이 나오거나 위에 이러한 경우에는 좀 색깔이 바뀌어서 이 사과의 색을 좀 나타낸다라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고요. 앞선 실험을 통해서 저자들은 이미지 형태와 이러한 모습이 단순히 랜덤 시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크로스 어텐션에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전 실험 결과에서는 이 랜덤 시드를 고정하고 동일한 크로스 어텐션 맵을 썼을 때 원본 이미지 형태가 잘 묻어나오는 이미지로 이제 편집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따라서 이제 저자들은 타겟 프롬프트를 입력받아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과정, 즉 요 그림에서 요 아랫부분을 의미하죠. 요 과정에서 원본 이제 위에서 나오는 이 크로스 어텐션 맵을 이제 주입을 해준다면 아래로 원본 이미지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잘 에디팅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다음 장에서 제가 보여드릴 이제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제 다시 이제 기본적인 이제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의 문제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프롬프트가 있고 저희는 이 원본 프롬프트를 해내서 바탕으로 이제 생성을 해낸 이 이미지를 이제 이 타겟 프롬프트로 이제 좀 매핑을 하는 걸 원합니다. 이때 원본 이미지의 형태는 뭉개지지 않으면서 이 고양이만 좀 저희가 코끼리로 바꾸고 싶은 건데요. 앞서 실험을 통해서 저자들은 이제 크로스 어텐션 맵을 사용을 한다면 이런 원본 이미지의 형태를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실험 결과를 이제 도출해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제 모델의 구조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두 개의 이미지 생성 과정이 있을 때 이 원본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과정과 타겟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과정에서 이 크로스 어텐션을 조절하자라는 게 이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 에디팅 기법입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링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말을 아까 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크로스 어텐션을 어떻게 조절을 하냐 하면
크로스 어텐션 맵을 통해서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앞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이 크로스 어텐션에서 이 쿼리와 키를 곱하고 이제 저희가 소프트맥스를 취한 값이 이 어텐션 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크로스 어텐션 맵을 저희가 실제로 시각화를 해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A furry bear watching a bird 라는 이 문장으로 이제 생성을 해낸 이미지인데, 이런 생성을 해내는 과정에서 크로스 어텐션 맵을 이제 시각화하는 겁니다. 이 보시면은 각 단어가 실제 나타내는 이제 이미지에서 나타내는 부분이 이렇게 좀 부각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베어 같은 경우에는 이 곰의 형태가 나오고, 워칭의 경우에는 이 좀 눈 부분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요. 버드라 했을 때는 실제 이 새가 이렇게 좀 부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가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시드는 고정한 상태에서 원본 프롬프트 P와 새로운 이제 타겟 프롬프트 P 스타의 디퓨전 과정에서, 이제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과정에서 어텐션 맵을 각각 이제 추출을 해내고요. 이 그 두 개의 어텐션 맵에 대해서 크로스 어텐션 컨트롤, 즉 이 에디팅 방식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에디팅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어텐션 맵, 이 m-t라는 것을 이제 추출을 해내게 되고요. 타겟 프롬프트 p 스타와 수정한 어텐션 맵 m-t로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면 해당 수정된 어텐션 맵 m-t는 원본 이미지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타겟 프롬프트를 잘 반영해주는 어텐션 맵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는 프롬프트가 바뀌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 어텐션 맵을 이제 조절하는 에디팅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총 3가지 케이스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이는 뒤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상황은 워드 수업입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이 프롬프트가 2개가 있고요. 이 원본 프롬프트의 경우에는 모자 쓴 고양이, 타겟 프롬프트는 모자 쓴 강아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롬프트 간의 변화는 고양이와 강아지, 즉 한 단어에만 일어나는 것인데요. 이를 저자들은 워드 수업이라 부르고, 이러한 상황에서 소프트 어텐션 컨스트레인트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이제 타임 스텝에 따라 주입하는 어텐션 맵을 이제 달리하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제 디퓨전 모델이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과정은 라지 t에서부터 라지 t, 이때는 가우시안 노이즈고요. 이 t는 1일수록 이제 실제 이미지가 복원 거의 다 됐다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다시 제가 이 디퓨전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0, 타임 스텝이 이제 0에 있을수록 원본 이미지인 거고, t에 가까워질수록 저희는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인 겁니다. 이 점을 좀 유의하면서 이제 아래 실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래 그림은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과정에서 어텐션 맵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미지의 형태, 이 베어와 버드가 생성 초기 단계 라지 t에 있을 때 이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얼마 이제 생성을 안 해낸 것임에도 좀 불구하고 이미 이 베어와 버드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미지의 형태는 디노이징 초기 단계에서부터 좀 결정된다는 것을 이 저자들은 해당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이 아래 제가 이렇게 다시 추가한 노테이션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자들이 말하는 이 소프트 어텐션 컨스트레인이 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따라서 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 초기 단계에서는 원본 프롬프트를 반영한 어텐션 맵, 즉 이 해당 경우에는 이 고양이에 대한 프롬프트를 반영한 어텐션 맵을 쓰고, 이제 생성이 되는 후반부에서부터는 이 타겟 프롬프트를 반영한 어텐션 맵을 쓰자라는 게 저자들이 주장한 이 소프트 어텐션 컨스트레인입니다. 이 소프트 컨스트레인의 시각화하면 이제 아래와 같은 제가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퓨전 모델은 이미지를 생성할 때 타임 스텝이 라지 t에 가까울수록 그 가우시안 노이즈, 즉 시작점에 가까운 겁니다. 따라서 생성 초기 단계 이 타임 스텝 t가 타워보다는 크거나 같거나, 그리고 라지 t보다는 작을 때가 이제 생성 초기인데, 이때는 원본 프롬프트를 반영한
그 크로스 어텐션 맵을 이제 넣어주자.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생성이 된 단계, 이 t가 타오보다 작을 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이 모자쓴 코끼리를 반영한 이제 크로스 어텐션 맵을 넣어주자는 게 이 워드 수업에서 나타내는 이 에디팅 방식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에디팅을 하는 과정에서 원본 이미지의 형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원본 이미지의 형태를 유지하려면은 생성되는 초창기에는 이 원본 이미지를 반영하는 이 크로스 어텐션 맵을 넣어주자는 게 이 워드 수업에서 나타내는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adding a new phrase라는 상황의 경우에는 기존 워드 수업과 좀 다릅니다. 워드 수업의 경우에는 한 단어만 바뀌었다면 adding a new phrase의 경우에는 이제 좀 문장이 추가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본 프롬프트의 경우에는 강 옆에 있는 성이라는 문장 이런 프롬프트만 있을 때 타겟 프롬프트는 아이들이 그린 강 옆에 있는 성, 즉 이 아이들이 그린이라는 이제 새로운 문장이 추가된 거죠. 이러한 경우에서 이런 이제 adding a new phrase라는 경우에는 이 aj라는 이 alignment 함수가 이제 새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alignment 함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제 각 옆에 있는 성의 경우에는 원문 프롬프트와 타겟 프롬프트 모두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alignment는 none이 아닌 값을 갖게 되고요. 이 아이들이 그린의 경우에는 타겟 프롬프트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alignment가 나타나지 않아서 none이라고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 adding a new phrase의 경우에는 이 강 옆에 있는 성으로 만든 이 이미지를 아이들이 그린 강 옆에 있는 성, 이 이미지로 좀 에디팅하는 것을 원합니다. 따라서 이제 해당 상황에서는 이 아이들이 그린이라는 이 문장은 원본 프롬프트의 문장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alignment AJ가 none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이 AJ 얼라이먼트 함수가 none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새로운 이 타겟 프롬프트로 만든 이 어텐션 맵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AJ가 none이 아닌 경우에는 이 어텐션 맵을 원본 프롬프트로 만든 이 어텐션 맵을 사용하게 되는 게 이 adding a new phrase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제 어텐션 리웨이팅이라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 특정 단어의 영향력을 조절하고자 하는 그러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예시에서 거리는 분비입니다. 라고 이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예시의 경우에는 분비는 정도가 100, 즉 이제 엄청 분비다.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지만 저희는 이 분비입니다라는 정도를 좀 50으로 줄여서 이제 분비의 정도를 좀 줄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 특정 단어에 대한 영향력을 줄였을 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이미지에서 사람들의 수가 좀 줄어들어서 분비의 정도가 좀 줄어든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P2P는 그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C라는 이 가중치 값을 이제 어텐션 맵에 곱하는 것을 이제 어텐션 리웨이팅에서 사용하는데요. 해당 단어가 이제 이미지를 이제 생성하는데 끼치는 영향력을 조절하시는 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해당 수식이 이제 그 어텐션 리웨이팅을 나타내고 이 J는 J스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내가 이제 조절하고자 하는 단어가 맞다면 해당 단어에 상응하는 어텐션 맵의 이제 픽셀 값들의 가중치 C를 이제 곱해 주어서 그 영향력을 이제 좀 조절하자는 게 이 해당 수식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아래 예시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절하고자 하는 단어가 이 분비입니다 라는 단어인데 저희는 이 분비는 정도를 이제 줄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미지를 이제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 분비입니다에 상응하는 그 픽셀 값들은 저희가 그 영향력을 좀 줄이고 싶기 때문에 이제 가중치 C를 곱해주게 되는데요. 해당 케이스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분비는 정도를 이제 좀 낮추고 싶기 때문에 C는 1보다 낮은 값이 아무래도 곱해지게 되겠죠. 네, 이제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제가 해드리자면 이제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는 프롬프트의 일부를 수정하여서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바꾸지는 않고 이제 프롬프트 내 바뀐 특정 부분만 이제 이미지에서도 그 해당 바뀌는 프롬프트에 상응하는 부분들만 이제 좀 편집하자는 것이 이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의 주 목적입니다. 이제 따라서
이제 프롬프트 방식을 쓰면서 원본 이미지 형태를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래에 두 예제를 보시면 이 왼쪽의 경우에는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제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를 사용한 건데 이 원본이 이 햄버거 먹는 다람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저희는 이제 이때 이 햄버거 먹는 사자로 이걸 바꾸고 싶은 겁니다. 이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가 없는 경우에서는 이 두 모델을 각각 그냥 따로따로의 이제 LDM 모델을 바탕으로 생성한 건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원본 이미지의 형태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요. 뭐 이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를 사용하였을 때는 이 다람쥐의 이미지, 이 형태가 이 사자를 생성했을 때도 그대로 이제 유지가 돼서 나온다. 따라서 이제 원본 이미지의 형태를 유지를 잘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의 단점이라 함은 이제 어텐션 맵이 아무래도 저화질이기 때문에 정교한 에디팅이 좀 어렵고, 이미지 내에서 이 객체들이 위치를 이동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논문은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불리는 논문인데요. 해당 논문은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즉 아래 예시처럼 말 그림을 핑크색의 말 혹은 로봇 말 등으로 바꾸듯이 이미지를 다른 양상으로 매핑하는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이때 플러그 앤 플레이의 경우에는 디퓨전 모델 내 레시듀얼 블럭의 이제 스페셜 피처와 그리고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는 방법론이며, 해당 모델 역시 앞서 설명드린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와 동일하게 별도의 학습이나 파인 튜닝 없이 작동되는 모델입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의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본 스파이더맨 이미지가 주어졌고, 이를 금색 로봇 사진이라는 프롬프트를 반영하게 하여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원본 스파이더맨 이미지가 아래에 이제 금색 로봇이 이제 금색 로봇으로 변한 이런 에디팅 과정을 저희는 플러그 앤 플레이에서 원하고요. 이때 두 가지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원본 이미지, 이 스파이더맨 이미지를 오토 인코더를 태우고 이제 TDI 인버전을 통해서 이제 생성을 이제 다시 이제 저희가 복원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좀 시초가 되는 이런 이니셜 노이즈 ZT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이미지를 다시 복원해내는 과정이 하나가 존재하고, 이제 아래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제 금색 로봇 사진이라는 이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이제 복원해내는 과정에서 원본 이제 위에 스파이더맨 이미지를 이제 이니셜 노이즈로 만든 그 해당 이니셜 노이즈를 같이 입력을 해주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해내는 과정이 이 두 가지가 있게 되고요. 이 아래 과정이 실제 이제 편집이 일어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만으로는 저희가 실제 생성하고자 하는 이제 금색 스파이더맨 이미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모듈을 필요로 하고요. 우선 다음 장에서는 이제 기존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와 플러그 앤 플레이가 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게 플러그 앤 플레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인데요. 이 문제 상황이 어떻게 다르냐면 플러그 앤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원본 이미지와 타겟 프롬프트가 주어진 상황이고,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의 경우에는 원본 프롬프트와 타겟 프롬프트가 주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플러그 앤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원본 이미지를 이제 복원해내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한번 이 이미지를 뭉개는 과정, 즉 DDI 인버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PNP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이 원본 스파이더맨이 이미지가 주어지고, 이 원본 스파이더맨 이미지가 금색 로봇 사진이라는 타겟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때 이 원본 스파이더맨의 이미지와 구조는 보존하면서 이미지 전체적인 느낌이 이제 금색 로봇으로 이제 바뀌는 것을 원합니다. 앞서 LDM을 설명할 때 이제 유닛 내부에는 레지듀얼 블럭, 셀프 어텐션, 그리고 크로스 어텐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자들은 이런 원본 스파이더맨을 복원해내는 디퓨전 모델 내 디코더 레이어의 레지듀얼 블럭, 스페셜 피처와 셀프 어텐션을 이용을 한다면 원본 이미지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편집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처럼 이제 원본 스파이더맨 이미지를 이제 복원해내는 과정이 하나가 존재를 하고요. 아래 이제 금색 로봇 사진이라는 이 프롬프트를 반영을 해서 이제 생성을 해내는데, 이때
이 원본 스파이더맨 이미지를 이니셜 노이즈로 만든 그거를 이제 같이 써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이 플러그 앤 플레이의 핵심인 이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해내려는 디퓨전 모델의 디코더 레이어의 이제 레지듀얼 블록 스페이셜 피처와 셀프 어텐션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생성을 해내자, 이 말이 뭐냐면 이 아래 이 생성 과정에서 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해내는 과정 중의 이 디퓨전 모델의 디코더 레이어 내부의 이제 레지듀얼 블록 스페이셜 피처와 셀프 어텐션을 이렇게 내려줘서 사용을 하자라는 게 이 플러그 앤 플레이고요. 이를 통해서 원본 이미지의 형태를 유지하자는 게 플러그 앤 플레이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제 구조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디코더 레이어의 몇 번째 레이어부터 이 스페이셜 피처와 이 셀프 어텐션을 이제 주입을 해줘야 되는가,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자들은 몇 가지 좀 실험을 또 진행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 실험은 레지듀얼 블록의 이제 스페이셜 피처를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아래 예시는 다양한 휴머노이드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이 왼쪽의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스란 디퓨전 모델의 프롬프트를 주어서 생성한 휴머노이드 이미지들, 그리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실제 이제 리얼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이런 위에 이제 휴머노이드 이미지들을 저희가 이제 한번 이제 레이턴트 노이즈로 보내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이제 복원하는 과정에서 타임 스텝이 540, 즉 이제 반 정도 이제 복원이 된 상태에서 이 스페이셜 피처들을 이제 추출을 해내고 그것을 이제 PCA로 시각화한 게 이제 아래 실험 결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좀 중요한 점은 이 해당 결과를 보시면 디코더 레이어에서 낮은 레이어일 때, 즉 이 레이어는 1인 경우에는 이제 포그라운드나 백그라운드 정도만 분리하는 수준이지만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그 정보가 좀 더 유의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레이어 4에서부터는 이미지의 윤곽이나 충분한 정보들이 잘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좀 흥미로운 점은 이제 다른 휴머노이드임에도 불구하고 좀 동일한 부위는 동일한 색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머리의 경우에는 노란색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리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대부분 좀 나타나게 된 게 좀 흥미로운 실험 결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휴머노이드 이미지를 이제 복원해내는 실험을 통해서 저자들은 레이어 4에서부터 나오는 이 레지듀얼 블록의 스페이셜 피처가 좀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알아냈고요. 이제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이제 에디팅하는 과정에서 과연 몇 번째 디코더 레이어에서부터 이 스페이셜 피처를 이제 아래로 이렇게 내려줘야 되나에 대해 좀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 왼쪽 그림이 이제 두 번째 실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원본 이미지가 주어지고 이를 이제 눈 속에 있는 로봇 사진으로 이제 에디팅하는 과정에서 이 첫 번째 경우에는 네 번째 레이어에만 이 레지듀얼 블럭에 이제 스페이셜 피처를 주입한 경우, 두 번째 경우에는 네 번째 레이어부터 여덟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네 번째부터 11번째 레이어 모두에 이제 스페이셜 피처들을 주입해준 결과입니다. 이때 네 번째 레이어에만 이 스페이셜 피처를 주입해줬을 때는 원본 이미지의 형태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요. 네 번째에서 11번째를 줬을 때는 형태는 유지를 잘하지만 이 빨간 상의가 나타나고 파란 이제 청바지 같은 게 나타나는 걸 보니 이제 원본 이미지의 형태가 너무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앞서 플러그 앤 플레이를 설명드릴 때 레지듀얼 블럭의 스페이셜 피처 외에도 셀프 어텐션 역시 이제 함께 사용을 해서 에디팅을 진행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아래 요 세 번째 행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이게 이 행의 경우에는 스페이셜 피처는 넣어주지 않고 셀프 어텐션만 이제 주입을 해준 경우인데, 스페이셜 피처가 없다 보니 원본 이미지의 형태가 하나도 이렇게 반영이 안 된 거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행의 경우에는 스페이셜 피처와 셀프 어텐션을 같이 넣어준 결과이지만 이제 셀프 어텐션을 주입하는 레이어가 달라집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가장 좋았냐면 이 스페셜 피처는 네 번째 레이어에 주입해주고 그리고 셀프 어텐션은 네 번째에서 11번째 레이어에 주입을 해줄 때 가장 이 플러그 앤 플레이로 에디팅하는 방식의 성능이 가장 좋았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플러그 앤 플레이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아래 그림은 요 해당 열이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의 실험 결과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에디팅 기법을 썼을 때의 이제 생성된 이미지 결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요 열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소스 이미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플러그 앤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원본 이미지의 형태를 정말 잘 유지한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고 그렇다고 유지만 하는 게 아니라 타겟 프롬프트도 이렇게 잘 반영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곰돌이 인형을 이제 실버 이제 즉 은색 로봇으로 이제 좀 바꿔줬고요. 또 이제 바로 옆에 이제 P2P 즉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 실험 결과도 함께 있는데 이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험 결과가 제법 좋은 거를 저희가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플러그 앤 플레이보다는 원본 이미지의 형태를 잘 유지하지는 못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금일 세미나를 통해서 저는 이제 디퓨전 모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디퓨전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이미지 에디팅 기법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요약을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네, 디퓨전 모델이 지금 현재 이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고 이제 디퓨전 기반 생성 모델들은 단순히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넘어서 이제 이미지 에디팅까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많은 디퓨전 기반 이미지 에디팅 모델들은 LDM 즉 레이턴트 디퓨전 혹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제 백본으로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고요. 이 LDM이 뭔지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드리자면 기존의 디퓨전 모델에 이제 오토 인코더를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작동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좀 연산량을 많이 줄여준 모델이라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세미나의 핵심이었던 이미지 에디팅 기법들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하고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자 합니다. 금일 제가 다뤘던 모델은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 그리고 플러그 앤 플레이 이 두 가지 디퓨전 에디팅 기법들이었고요. 이런 이미지 에디팅 모델들은 좀 핵심 포인트인 게 원본 이미지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이미지를 에디트하는 게 좀 관건입니다. 따라서 이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이제 에디팅하는 과정에서 이 크로스 어텐션 맵을 이제 주입을 하는 거고 플러그 앤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디퓨전 모델 디코더 레이어에 해당되는 이제 레지듀얼 블록 스페셜 피처와 셀프 어텐션을 이제 주입을 해줘서 원본 이미지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에디팅 해주는 기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금일 이제 긴 시간 동안 세미나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럼 2023년 8월 25일 DMK 오픈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